예. 자, 이번 주까지 고등화학원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 고등물리원이 들어가면서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서 오세요. 그 다음 오늘은 클리닉을 하고 가셔야 돼요. 클리닉 시험을 보고 가시면 돼요. 시험 보시고 틀린 거 오답 확인하시고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점수가 너무너무 잘 나왔다. 그럼 다음 주 중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보강을 해주면서 뒤지게 쳐 때릴게요. 알겠죠?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막 꼬집고 때리면서 내가 친절하게 틀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예, 4단원만 시험 볼 거고요. 그 다음 저번 시간에 우리 산화수 했는 거에서 한 번 더 오늘 보겠습니다 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오늘 넘어갈게요. 산화수 복습 한 번만 하고요. 희성이는 이따가 숙제 검사할게요. 자, 복습입니다. 산화수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산소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수소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전자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그 다음 산화수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여러분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 항상 산화 반응과 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잃은 산소 원자수하고 얻은 산소 원자수 항상 같고 잃은 전자수하고 얻은 전자수 같고 잃은 수소 원자수하고 얻은 수소 원자수 같고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항상 어떻다? 같습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복습하면서 마지막으로 산성 용액에서 누구? 옥살산 이온과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가능합니다. 이온이 가능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산화수를 한번 써보시면 돼요. TS 노트에 틀린 문제 쓰는 거에다가 한번 쓰면서 한번 해주세요. 옥살산 이온이 C2O4 마이너스라는 옥살산 수용액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면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들어갑니다. 그럼 산이니까 수소 이온, 산의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누가 탄생합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랑 그 다음에 망가니즈 이온이랑 누가 나온다? 물이 생성됩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산화수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 위에 산화수 써서 다 맞출 수 있으면 1차적으로 산화수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S 노트 우리 틀린 문제 쓰는데 아무데나 연습장으로 쓰라고 했죠? 거기에다 요거 써놓고 산화수 한번 써보십시오. 응? 가성적인 전하를 산화수라고 하잖아. 일반적으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일반적으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산소가 플루오린하고 결합할 때는 플러스 2가 되고 과산화가 될 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죠? 수소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일족 금속 원소. 니나가 리튬, 나트륨, 칼륨하고 결합할 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하는 거. 그 다음 이온에서는 그 산화수의 합이 이온의 전하와 같으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복습하는 의미로 들어갈게요. 요게 이온이에요. 다원자 이온에서
이 각각의 산화수의 합은 다원자 이온의 전하와 어떠면 된다? 같으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소의 이온화 산화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면 탄소 몰라요. 탄소 곱하기 2 더하기 얘 마이너스 2 곱하기 4예요. 는 얼마가 나오면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다원자 이온인 경우 다원자 이온의 이온 전하량이 각각의 산화수의 합과 같으면 돼요. 그럼 얘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인데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얼마 들어가면 됩니까? 3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과망가니즈산 이온이에요. 산소가 과하게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럼 얘도 다원자 이온이네요. 어떻게 돼요? 망가니즈. 망가니즈에 있는 I하고 산소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그럼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4 했는 값이 뭐가 나오면 된다고요? 얘가 나오면 돼요. 뭐? 다원자 이온의 전하가 나오면 돼요. 그럼 얘 마이너스 1 나오면 돼요. 자,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망가니즈는 뭐가 되어야 된다? 7이 되면 되겠죠. 그럼 얘는 7이 되면 돼요. 플러스 7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기억이 돋아났죠? 자, 그 다음 얘는요. 플러스예요. 그럼 일원자 이온은 이온의 전하가 그대로 산화수이다. 일원자 이온은 이온의 전하가 그대로 산화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화합물은 산화수의 합이 뭐가 나와라? 0이 나와라. 화합물은 산화수의 합이 뭐가 나와라? 0이 나와라. 그럼 얘 산소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가 0이 되려면 얘 얼마가 돼야 돼요? 플러스 4가 되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 얘 갑니다. 일원자 이온의 이온 전하는 그대로 산화수입니다. 자, 그 다음 산소 갑니다.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네. 그럼 얘 뭐 들어가면 돼요? 플러스 1 들어가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산화수 맞춰주면 돼요. 자, 본인이 맞춰준 산화수가 맞아 들어갔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하는에 대해서 볼게요. 두 번째 산화하는에 대해서 볼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면 산화수가 변함없는 아이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마이너스 2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1. 산화수가 변함없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산화수가 변했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탄소. 탄소는요 플러스 3이었어요. 근데 반응이 끝나자 탄소는 플러스 4가 됐대요. 그럼 산화수가 얼마 증가했습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만큼 증가했다. 그럼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얘가 뭐 된 거예요? 산화된 거예요. 산화됐으니까 무슨 제 역할을 한다?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환원제 역할을 하는 게 옥살산 이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배웠던 거 총 복습.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망가니즈를 한번 볼게요. 망가니즈는 플러스 7이었어요. 플러스 7이었는데 반응이 끝나자 망가니즈 플러스 2가 됐네요. 그럼 얘는 산화수가 뭐였어요? 산화수가 플러스 5만큼 뭐 했습니까? 감소했죠. 맞죠?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뭐 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예요. 환원되니까 무슨 제다? 산화제예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누가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요. 이렇게 해줘요. 그죠? 요까지가 이제 첫 번째 배웠던 거 복습. 기억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대로 하우치가 한 번 더 적을게요. C2O4 2-에 간단하게 갑니다. MnO4 마이너스 그 다음 수소 H 플러스에서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망가니즈와 뭐가 됐다? 물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여기에서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 증가했다? 플러스 1 증가했습니다 하고 봤어요. 그 다음에 망가니즈의 산화수. 요 망가니즈의 산화수가 어떻게 됐다고 봤는가 하면요. 산화수가 플러스 5만큼 감소했어요. 요까지 위에서 결과 얻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요. 반응물질의 원자의 종류와 수, 생성물질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맞춰줘야 돼요. 뭘 맞춘다? 개수 맞추기를 합니다. 여의 개자. 그럼 여기서 봐요. 탄소 원자가 몇 개 있대요? 2개 있대요. 근데 여기 탄소 원자 몇 개 있어요? 1개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뭐 써줘야 돼요? 2 써줘야 돼요. 그죠? 그럼 탄소 원자가 1개에서 2개로 증가한 겁니다. 그럼 산화수는 얼마 증가했습니까? 곱하기 2에서 2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맞춰준 거예요. 여기에서 뭘 맞춰줬다?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를 뭐 해준 거예요? 맞춰준 거예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뭘 맞춰줬다? 개수를 맞춰준 거예요. 여의 개자. 개수 맞추기를 했어요.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럼 한 번 더 쓸게요. 보세요. C2O4 2- 더하기 MnO4- 플러스 8H 플러스는 2CO2 더하기 Mn2 플러스 더하기 H2O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뭐 하도록? 같도록 맞춰줘야 돼요. 왜요? 산화환원 반응에 뭐 때문에? 동시성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때문에 무엇을 맞춰줘야 됩니까?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뭐 하도록? 똑같도록 맞춰줘야 됩니다. 똑같도록. 그럼 여기서 갈게요. 얘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보면 C2는 산화수가 얼마 증가했다고요? 2 증가했어요. 2 증가했고요. 자, 망가니즈는요, 산화수가요, 5 감소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냈어요. 맞죠? 여기까지 위에서 알아내는 거 단계 그대로 넘어왔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져야 돼요. 그럼 얘는 감소한 게 5인데 증가한 게 2래요.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줍니까? 그대로 갈게요. 여기에는 2를 곱해줘요. 그럼 얼마가 돼요? 10이 돼요. 10이 되고요. 여기는 뭘 곱해줘요? 5를 곱해줘요. 그럼 뭐가 돼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같게끔 맞춰줘라. 이 말인 거야. 결과가 같게끔. 자, 그럼 노란색을 곱해주시면 돼요. 얘는 뭐 곱하라고요? 5 곱하라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5 써주면 돼요. 여기에다 뭐 써주면 돼요? 5 곱해주면 돼요. 5, 2, 10 하면 돼요. 10. 됐죠? 자, 얘는 뭐 곱하래요? 2 곱하래요. 그럼 여기에다 2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도 뭐 곱해주면 돼요? 2 곱해주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됐죠? 됐어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산화수가 똑같게끔. 자, 그럼 이제 완성하러 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5, C2O4 2- 더하기 2, MnO4 마이너스 더하기 무엇입니까? 여기 H 플러스는 10, CO2 더하기 무엇이 돼요? 2, Mn2 플러스 더하기 H2O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얘만 맞춰주면 돼요. 수소하고 물만. 자, 그럼 칠판 봐요. 수소하고 물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수학의 분배 법칙입니다. 산소 원자수를 볼게요. 5 곱하기 4예요. 5, 4, 20이에요. 20. 자, 여기 산소입니다. 2 곱하기 4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산소는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4니까 8이에요. 그럼 반응물질. 반응물질에는 총 산소는 28이에요. 28. 28개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생성물로 갈게요. 생성물에 와서 산소를 봅니다. 이렇게 봐요. 그럼 생성물의 산소는 10 곱하기 2예요. 그럼 20이에요. 자, 여기 생성물에 산소 있습니다. 산소 1이래요. 그럼 얘 몇 개 돼야 돼요? 28개 나와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산소 원자수 28로 똑같아야 돼요. 28, 28 똑같아야 되는데 20개 있으니까 여기 몇 개 있으면 돼요? 8개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써줘라? 8 써주시면 돼요. 8. 됐죠? 자, 이제 거꾸로 갑니다. 수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소 맞춰요. 수소는요, 8 곱하기 2예요. 8이 16이 되겠죠? 그럼 여기 앞에 와서 그대로 뭐만 써주면 돼요? 16만 써주면 돼요. 16. 그럼 산화수에 의한 뭐가 돼요?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가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 식도 있고 맞춰줄 필요가 없는 식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단계로 나와주는데 복잡한 걸 한번 보면 쉬운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뜻인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쉬운 거를 한 번 더 낼 테니까 해보십시오. 한 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산화철에 일산화탄소가 와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Fe2O3라는 산화철에 일산화탄소가 와서 반응을 했더니 철과 누가 나왔다? 일산화탄소 기체가 나왔대요. 그럼 산화수 한번 써보세요. 그럼 산화수 확인하러 갈게요. 철. 이런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예요. 그럼 산화수 0이에요. 빵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산소의 일반적인 산화수는 -2, -2, -2예요. 자, -2 써놓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 2, 3은 6이에요. 그럼 여기 플러스 6이 나와야 되니까 뭐가 돼요? 2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3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요. -2 곱하기 2라고 똑같아요. 그럼 얘 -2니까 탄소가 얼마 나오면 되겠어요? 플러스 2 나오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산소가 -2래요. 그럼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그럼 탄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산화수 다 맞췄어요? 그 다음 산화수가 변함없는 아이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무시하면 돼요. 산화수가 똑같은 아이는. 그래서 산화수가 변함이 없는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산화수가 변하는 아이만 볼게요. 철 플러스 3에서 제로가 됐대요. 자, 플러스 3에서 제로가 됐네요. 산화수가 뭐 했어요? 감소했어요. 얼마만큼? 산화수가 플러스 3만큼 감소했네요. 감소했어요. 감소하는 애가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수가 감소하는 아이가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감소했어요. 50%의 확률. 산화니 환원이니? 그렇죠. 환원이죠. 감소했으니까 환원이에요. 자, 그 다음 탄소 볼게요. 탄소는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가 됐어요. 그럼 탄소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갔으면 플러스 2 뭐 했습니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산화수가 증가하는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아이가 무슨 제 역할? 환원제 역할. 환원되는 아이가 무슨 제 역할? 산화제 역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역할. 그래서 산화제. 그 다음 환원제 역할을 하는 것은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면 되고 산화제 역할은 반대로 자신이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요. 산화하는가? 산화제 하는제는. 자, 요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개수는 맞출 필요 있어요? 없어요? 2개, 2개, 여기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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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6개. 그럼 개수는 맞출 필요 없죠? 그럼 뭐만 맞춰주면 돼요? 증가한 산화수와 뭐가 같도록? 감소한 산화수가 같도록 맞춰주면 되죠.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 때문에 얘는 3이 감소했고 얘는 2가 증가했대요. 그럼 같아지려면 둘 다 뭐 곱해주면 돼요? 하나는 3 곱해주고 하나는 2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곱합니까? 3을 곱해서 6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에다 뭘 곱해요? 2를 곱해서 6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2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2 Fe2 O3 더하기 여기에다가 뭐 곱하라고요? 3 곱하래요. 그럼 3은 뭐가 되겠어요? 9. 그럼 9 CO 는 여기에다가 뭐 곱하라고? 2 곱하래요. 그럼 2 뭐가 되겠어요? 4 Fe 더하기 여기에다가 뭐 곱하래요? 3 곱하래요. 그럼 3 곱하면 9 뭐가 되겠습니까? CO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화수를 같도록 맞춰주면. 그죠? 산화수를 같도록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고 봐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앞에 1이 생략됐죠? 1몰의 산화철이 환원되기 위해서는 3몰의 일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개수비, 분자수비, 몰비가 어떻다? 같다. 1몰의 산화철이 2몰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3몰의 일산화탄소가 필요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쉬운 산화수 계산하는 거 갑니다. H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NO3. NO3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시고요. OF2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시고요. H2O2에서 산소의 산화수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다음 LiH에서 수소의 산화수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나누고 얘들은 예외입니다. 예외. 그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건 물, H2O. 그 다음 이산화탄소. 자, 그럼 여기에서 산소, 여기에서 산소 얼마입니까? 물었을 때. 밑줄 친 아이의 산화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돼요. 요 세 개는 예외예요. 예외 3개 넣어줬어요. 일반적인 아이, 나머지는. 오, 희성 짱 잘하네. 시험 문제?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4문제. 객관식은 한 문제당 4점. 서술형은 배점이 조금 다르고요. 서술형은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이라고 보면 돼요. 답이 딱 떨어지는 거. 뭐 산화되는 아이는 누구, 환원돼 있는 아이는 누구.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끔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얘는 산소의 산화수는 -2입니다. 그럼 수소의 산화수는 +1이에요. 이렇게 적어놓고 봅니다. 얘가 얼마 나와요? -6. 얘가 +1이네요.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고요? +5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플루오린은 전기음 성도가 가장 커서 얘의 산화수는 무조건 -1이에요. 플루오린은. 그러면 -1인 아이가 2개 있으니까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예외로 +2가 됩니다. 예외. 자, 그 다음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에서는 수소의 산화수가 일반적으로 1이에요. 그럼 얘가 +2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요? 1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외인 아이. 그 다음 일족금속원소 니나가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무조건 산화수가 얼마다? +1입니다. 그래서 예외로 수소가 -1인 경우. 항상 수소의 산화수는 +1입니다. X. 됐죠? 예외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수소가 +1이니까 산소는 뭐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돼요. 자, 산소 -2예요. 그럼 -2 곱하기 2니까 탄소는 뭐가 되면 돼요? +4가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 일반적인 아이는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예외인 아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산화수 되겠습니까? 그럼 산화수 계산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오늘 해야 되는 거 들어갑시다. 오늘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은요. 2015학년도 대전교육과정 여러분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3 과정에 나오니까 TS 노트 꺼내서요. 같이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니까. 얘에서 배워놓으면 중3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 풀 때는 실수하지 말고 확실하게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3 과정에 나오는 건 훨씬 더 쉬우니까요.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해서 오늘 2개를 배울 건데 무엇에 대해서 배울 겁니까? 하고 보면 발열 반응. 아니 오늘 배워서 따끈따끈하니까 오늘 바로 시험 봐요. 흡열 반응. 그 다음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열량을 측정하는 열량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열량계. 열량계에서 간이 열량계. 우리 열량만 계산하면 되면 통열량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오늘 하는 거. 그래서 4단원의 마지막이고 내용은 가장 적습니다. 내용은 가장 적고요. 이 내용이 중상과정하고 연결돼요. 그럼 여기에서 좀 더 깊게 배워놓으면 중상과정에서는 쉽게 뭐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상과정 1단원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물질 변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그 다음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 요게 다예요. 1단원에.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뭐에 대해서 볼 겁니까? 하고 보면 열의 출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고 나와줍니다. 잠깐만. 제목을 못 외웠어. 열의 출입. 응?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에서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하면 발열 반응이 나와요. 발열 반응. 근데 오늘 아무래도 수업 어떻게 와요? 온라인으로 봅니다. 온라인으로 봐요? 카톡으로 문제를 보내주고요. 뭐 해요? 봐서 답지를 보내는 거예요. 안 돼요. 오늘 하고 가셔야 돼요. 오신 친구들은. 자, 발열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열을 발생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열 방출입니다. 열을 방출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뭐 해지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해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것을 발열 반응이라고 해줍니다. 발열 반응. 자, 그러면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까? 그래프를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프. 자, X축이 반응 시간이에요. Y축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변화. 에너지면 발열 반응이란 이겁니다. 열을 방출하는 반응인 발열 반응은 반응물이 여기 있어요. 반응물의 에너지.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이 여기에 있고요.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 생성물 반응 후에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낮아요. 낮다 보니까 뭐 합니까? 이만큼 반응이 진행될 동안 이 에너지 차만큼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해요.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무슨 반응이라고 합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발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주위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됐죠? 그럼 발열 반응이란 반응물의 에너지 합, 총합이라고 해도 돼요. 반응물의 에너지 합과 생성물의 만들어진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나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합을 비교하면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더 큽니다. 이게 바로 발열 반응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런 발열 반응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무엇입니까?는 산과 염기가 만나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생성하고 그 다음 뭐가 발생한다? 중화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화열이 발생해요. 중화열. 자, 그러면 산의 종류에는요. 기억하십시오. 염산, 항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과일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염산, 항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과일산이 들어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산에 누가 나온다? 염산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염산은 화학식이 뭐가 되는가 하면 HCl이에요. HCl이라는 염산과 염기의 대표는 누가 있습니까? 하면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바륨, 수산화 암모늄.
그리고 탄산, 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염기에. 자, 그럼 염기의 대표로 수산화 나트륨이 나와요. 나오면은 물과 무엇이 만들어진다? 염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뭐가 발생해요? 중화열이 발생해요. 중화열. 그죠? 그래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반응하는 중화 반응, 발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열 반응에 누가 들어간다? 중화 반응이 들어가요. 그럼 중3 때는 중화 반응을 안 배워서 중화 반응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고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반응이라고 나와집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발열 반응의 두 번째 예로 들어가는 아이는 중화 반응 다음에 나오는 게 금속과 산이 반응해요.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뭐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소기체 발생.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무엇이 나온다? 열이 나옵니다. 열.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속의 대표로 마그네슘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아연도 있고 구리도 있고 이런 아이들 있어요. 그럼 아연을 써볼게요. ZN. 아연이라는 아이가 산, 염산, 황산, 질산이 있는데 황산과 반응할게요. 아까 염산이 나왔으니까 황산 H2SO4라는 황산과 반응하면 무엇이 됩니까? H2라는 수소기체와 ZnSO4 황산 아연이라는 게 되면서 무엇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발열 반응에 들어가는 거에 세 번째 들어가는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중화 반응이 있고요. 금속과 산의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발열 반응에 들어가는 아이 중에서 금속의 산화도 나오고 연소도 나와요. 그럼 누구를 먼저 쓰는가 하면 연소 반응을 먼저 쓸게요. 연소가 뭐예요? 불에 타는 거. 자, 여러분 집에서 인덕션 레인지를 쓰는 집도 있지만 아직까지 도시가스, 가스레인지 쓰는 집도 있어요.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란색이에요. 왜 가스레인지 불꽃은 파란색입니까? 메테인이 연소하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몰라 이 새끼야. 가스레인지니까 파란색이지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연소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거 한글로 먼저 씁니다. 메테인이 연소예요. 메테인이라는 도시가스 성분이 산소와 반응해서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뭐가 나와요? 빛과 열이 나와요. 빛과 열.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조리할 수 있어요. 됐죠? 열이 발생하니까. 자, 그러면 메테인은요, CH4예요. CH4에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뭐가 나온다?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쌤, 메테인만 발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내가 죽어서 한 줌의 화장터에 제로 나올 때도 뭐가 돼요? 발열 반응이에요. 나 태워서 뭐 할 수 있어요? 연료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소똥도 태워서 연료로 쓸 수 있고요. 코끼리 똥도 태워서 연료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나무를 태워서도 쓸 수 있고 석탄을 태워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서 태워서 뭐 하는 거예요? 열을 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발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철의 녹쓰는 현상. 또는 철의 산화라고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핫팩이에요. 겨울에. 여러분 이렇게 철가루 들어있는 핫팩 막 흔들어 봤죠? 부직포에. 막 흔들면 공기 중에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찢으면 안에 막 시커먼 철가루가 막 쏟아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철이 녹쓰는 현상, 철입니다. Fe예요. 철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Fe2O3가 되면서 무엇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해. 이게 바로 핫팩, 손난로의 원리입니다. 손난로의 원리로 써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계수를 맞춰주면 4, 3, 여기에다가 2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예. 운동장 모래에 철가루가 있으면 운동장의 모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붉은색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붙어요? 소수만 있잖아요. 그렇죠? 산화철이 많이 풍부하면 붉은색으로 보여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외에 발열 반응에 들어가는 거에서 산의 용해. 쌤, 뭔 말이에요? 이 말이야. 염산, 항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이 물에 녹는 거. 산의 용해.
물에 녹는 거. 그 다음 수산화나트륨의 용해.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는 거. 자, 이것도 발열 반응이 되고요. 우리가 제설제, 눈 온 도로에 제설제 막 뿌려요. 제설제 뿌리는 것도 뭐예요? 용해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용해열이 발생해 주는 거. 됐죠? 자, 요런 것들이 무엇에 들어갑니까? 하고 물으면 발열 반응에 들어가 줍니다. 하고 여러분이 뭐 해주시면 돼요? 알아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발열 반응이 요까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발열 반응과 마주해서 나오는 아이가 누구예요? 하고 물으면 흡열 반응이 나와요. 흡혈기하고 똑같아요. 흡열, 열을 흡수한다. 그럼 얘는요, 무엇입니까?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해요.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에 있으면 주위의 온도가 뭐 해지겠습니까?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게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입니다.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상태 변화를 치면 이거예요. 얼음 조각상 옆에 서 있었더니 시원함을 느꼈다. 왜요? 얼음 조각상이 녹으면서 융해열을 흡수하니까. 알코올로 팔목을 닦았더니 팔목이 시원해졌다.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됐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흡열 반응에서는 그래프로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X축이 반응 시간이고요. Y축이 뭐라고요? 에너지라고 볼게요. 에너지라고 보시면 흡열 반응은 반응물.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 있어요. 반응물.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에 있고요. 생성물. 생성물의 에너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이만큼의 에너지 차만큼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해요.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얘를 무슨 반응이라고 합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해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흡열 반응의 에너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누가 더 커요?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더 커요. 이거 말장난 나왔을 때 낚이지 마요. 반응물보다는 누가 더 크다고요?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더 큰 게 흡열 반응입니다. 열을 흡수해야지만 일어나는 게 흡열 반응이에요. 진짜. 자, 흡열 반응입니다. 그럼 흡열 반응의 첫 번째 예는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게 열분해. 가열을 해줘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흰색 가루가 있어요. 얘를 시험관에다 넣고 내가 연락에 가열을 해줘요.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주면 탄산 나트륨, 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요. 이렇게 분해되는 아이가 열분해입니다. 그래서 탄산수소나트륨 NaHCO3라는 탄산수소나트륨 두 분자가 탄산나트륨 한 분자와 물 한 분자와 이산화탄소로 분해될 때 열을 흡수하는 열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분해에 들어가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수산화바륨 탈수화물이에요. 아, 쌤 이름이 지랄 같네요. 예. 수산화바륨 탈수화물. 수산화바륨에 물이 8개 붙어 있어요. 탈수화물에 누가 반응합니까? 하면 질산암모늄이 반응해요. 질산암모늄이라는 녀석이 반응을 해주면 누가 생깁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여기에서 질산바륨과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하면 물이 떨어져 나옵니다. 질산바륨과 물과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생성돼요. 코끝을 찌르는 냄새. 암모니아 찌른내.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 암모니아 냄새가 궁금한 친구 있으면은 나중에 암모니아 냄새 맡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죠? 근데 암모니아 원액을 맡으면 눈이 따가울 정도로 아픕니다. 자, 수산화바륨 탈수화물은 무엇입니까? 하면 BA OH2에 물이 8개 붙었어요. H2O.
질산 암모늄입니다. 질산 암모늄은 NaNO3, 2예요. 그러면 질산 암모늄 몇 분자가 반응합니까? 그러면 두 분자가 반응해요. NH4NO3. 그래서 질산 바륨이 생깁니다. 질산 바륨 BaNO3, 2라는 질산 바륨과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물이 생겨요. 자, 여기에 물이 8개 붙어줬기 때문에 물이 열나 많이 생겨요. 물이 10분자 정도 생겨져요. 10H2O. 그 다음 암모니아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암모니아가 나와줍니다. 그럼 암모니아는 몇 개 정도 생깁니까? 그러면 2개 정도 생겨줍니다. 2NH3. 요렇게 되는 건데 얘는 무엇이에요? 하면 이거예요. 내가 시험관에다가 또는 삼각 플라스크 이렇게 있어요.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나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설명만 들어요. 나무판이 이렇게 있어요. 잘 안 깨지는 나무판. 내가 나무판에다가 물을 떨어뜨려요. 여기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여기에 무엇을 넣습니까? 그러면 수산화바륨 탈수화물을 넣어요. 수산화바륨 탈수화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올려요. 나무판 위에다가. 그럼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가 있으면서 여기 밑에 물이 이렇게 있겠죠.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산화바륨 탈수화물을 넣고 여기에다 질산암모늄을 넣어줘요. 2개를 동시에 넣고 섞어줍니다. 섞어주면 얘들이 반응하면서 열을 흡수해요. 그럼 여기 바닥에 있던 물액에서 열을 흡수해요. 물액에서 열을 흡수하니까 물이 열을 잃어서 뭐로 된다? 얼음으로 얼어버려요. 얼음으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충분히 반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들어올리면 나무판이 얼어서 딸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다? 흡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알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수산화바륨 탈수화물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하는 거 들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열을 흡수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번이에요. 얘가 흡열 반응의 대표예요. 흡열 반응의 대표. 자, 흡열 반응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또는 질산 암모늄의 용해라고도 나와줍니다. 그래서 질산 암모늄의 용해.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으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얘를 뭐로 쓴다? 냉각팩으로 씁니다. 냉각 찜질팩. 우리 뜨뜻한 찜질팩도 있지만 차가운 팩도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보시는가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질산 암모늄을 여기다 넣어요. 내가 NH4NO3라는 질산 암모늄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 다음 얘를 갖다가 바깥에 커다란 봉지에다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얘를 밀봉시켜요. 물이 안 새게끔 밀봉시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눌러서 질산 암모늄이 흘러나오게끔 해요. 이 질산 암모늄이 물하고 흘러나와서 섞이면 딱딱하게 굳으면서 내 손이 점점점 차가움을 줘요. 그럼 얘가 무슨 성질이다? 냉각팩 성질. 그럼 이게 아이스팩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아이스팩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으면서 열을 흡수해서 냉각팩, 아이스팩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얘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자, 그 다음 네 번째 누가 있습니까? 광합성. 무엇을 흡수한다? 빛 에너지를 흡수해요. 빛 에너지.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잎의 기공에서 들어온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엽록체라는 공장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광합성은 흡열 반응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쉬는 호흡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발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광합성은 흡열 반응에 들어가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호흡은 발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째, 물에다 전류를 흘려줘요. 물에 무슨 분해? 전기분해. 물에다 전류를 흘려주면 플러스 극에서 무슨 기체? 산소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기체? 수소 기체. 이렇게 물에 전류를 흘려서 산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하는 것도 무슨 반응에 들어갑니까? 흡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종류 구분하는 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종류 구분하는 거. 두 번째 그래프 이해하는 거. 자,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높은 게 바로 뭐다? 발열 반응이고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은 게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입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래프 보면서 발열, 흡열 구분하는 거, 그다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들어가는 종류 구분하는 거. 요거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 나오는 거 1차로 끝이 나요. 그다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3명은 대한민국이 김정은하고 통일하지 않는 이상은 뭐를 가야 돼요? 대학생이 된 다음에 친구야 빠이빠이 이러고 최소한 1년 8개월 이상 수컷들만 모여있는 공간으로 가셔야 되죠. 뭐 바다에 모여있는 걸로 가든 하늘에 모여있는 걸로 가든 땅에 모여있는 걸로 가든 육계 공군 가셔야 됩니다. 군대. 어?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군대를 가서 뭐 합니까? 산행을 하죠. 산행을 하면 군 식량이 나와요. 조용히 하시고요. 자, 군 식량이 나오는데 이 군 식량을 뭐 하는 거예요? 냉동 건조되어 있죠. 냉동 건조되어 있는 아이한테 물을 넣으면 발열팩을 이용해야 돼요. 발열팩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용 발열팩으로 이용합니다. 조리용 발열팩.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것. 눈 내린 도로에 제설제를 뿌려요. 눈 내린 도로에 염화칼슘과 같은 제설제를 뿌리면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열을 내보내요. 열을 내보내니까 눈이 녹아서 물이 되면서 싹 흘러가니까 도로가 어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발열 반응을 이용한 게 무엇에 이용하는 것? 조리용 발열팩. 그 다음 눈 내린 도로에 제설제 뿌리는 거. 그 다음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난로, 철가루가 들어있는 손난로, 그 다음 똑딱이 손난로 이런 것들이 발열 반응을 이용한 거고 흡열 반응을 이용해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질산 암모늄이 녹을 때 나오는 냉각팩. 냉각팩 이런 것들이 흡열 반응입니다 하고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책에서요. 여러분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288쪽에 1번, 2번, 3번 좀 풀어주세요. 1, 2, 3, 4번. 자, 그럼 확인 들어갈게요. 1번, 발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1번은 X. 그 다음 1번에 2번,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는 높아진다. O. 3번, 흡열 반응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XO가 답입니다. 그 다음 2번, 발열 반응은 발이라고 쓰고 흡열 반응은 흡이라고 써달래요. 메테인이 공기 중에서 연소한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발열입니다. 그 다음 염산과 수산화트륨,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중화 반응이니까 발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탄산수소나트륨의 열분해, 탄산수소나트륨을 가열해서 탄산나트륨물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열분해는 흡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흡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식물의 광합성은 비대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 그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호흡은 발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흡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수산화발인 활수화물에 질산 암모늄을 넣으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열을 흡수함으로 주위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이용한 장치의 원리입니다. 휴대용 손난로 이거죠. 철의 산화. 휴대용 손난로에 철가루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처리되면서 열을 발생합니다 하고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가루가 산화될 때 열을 방출한다. 따라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다음 냉각팩. 질산 암모늄의 용해입니다.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을 흡수함으로 주위의 온도가 뭐해진다?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게 뭐예요? 냉각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289쪽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자료 1에 있는 1, 2, 3번 풀어주세요. 요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289쪽에 대표 자료 1에 있는 1, 2, 3번. 자, 확인 들어가고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1번. 다음 그림은 두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변화입니다. 가 그림 딱 적어주세요.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네요. 발열 반응이라고 딱 적어 놓으세요. 가 그림에다가. 그다음 나 그림.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네요. 이라고 딱 적어주시면 답 나왔죠. 가는 발열 반응, 나는 흡열 반응이 되고요. 가 반응이 일어날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고요. 나,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럼 이제 3번 OX 하러 갈게요. 1번, 2번은 그저 주는 문제였습니다. 가에서, 발열 반응에서 반응물의 에너지 합은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자, 가의 반응이 일어날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O. 그 다음, 가 반응을 이용했는데 냉각택이 들어가요. 냉각택은 나 반응으로 고쳐주시고 X. 자, 그 다음 4번. 나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O죠. 흡열 반응이니까. 나와 같은 반응에 탄산, 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그 다음 질산 암모늄의 용해가 들어갑니다. 흡열 반응이니까 맞죠? O. 마지막 나 반응은 산염기의 중화 반응. 산염기의 중화 반응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가. 발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가요. 가로 고쳐주시고 X. 되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리고요. 그 다음 열량계 화학 반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에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발열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면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보다 높아서 에너지 간격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으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중화 반응과 금속과 산의 기체 발생 반응, 연소, 철이 녹쓰는 철의 산화 또는 손난로, 그 다음 산,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 수산화 나트륨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 그 다음 호흡, 이런 것들이 발열 반응에 들어가고요.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해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걸로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이 더 높아서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열분의 수산화 발효 활수화물과 질산 암모늄, 그 다음 질산 암모늄의 물에 대한 용해가 냉각폐, 그 다음 광합성이나 물의 전기분해와 같은 것들이 무엇에 들어갑니까? 흡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하고 알아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열량계로 가서요.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측정하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열량계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측정하는 장치를 열량계라고 하면서 이 열량계의 종류에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간이 열량계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통열량계가 있습니다 하고 나와줘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오늘 하는 거에서 두 번째 나와줍니다. 열량계,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인 열량계가 나와주는데요. 두 분 열심히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측정. 우리 플레이는 어떻게 안 됐어요? 네? 잠깐만요. 뭐라고요? 클리닉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 예. 됐죠? 자, 그럼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측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요거는 좀 해주십시오. 개념 정의. 여러분이 2학년 때 8단원 열과학 우리 생활에서 배웠던 개념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줍니다. 2학년 때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때 시험 봤던 거. 자, 그럼 여기에서 개념 정의에 첫 번째 나오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비열이라는 녀석이 나와줘요. 비열. 자, 비열은요, 기호를 어떻게 씁니까? 하면 소문자 C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소문자 C가 무엇을 뜻한다? 비열을 뜻합니다. 그럼 이 비열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어떤 물질 1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의 정의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비열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열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자, 비열의 단위는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의 단위 줄을 써요. 줄은 그램 퍼 도씨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에서 공식이 나와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비열 구하는 공식을 볼게요. 공식. 비열은요.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비열은요. 예.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열량을 무엇으로 나누어주면 돼요? 질량 곱하기 도씨, 온도 변화로 나누어주면 돼요. 온도 변화. 요게 비열 구하는 공식이에요. 비열은 줄 퍼 그램 도씨. 그램은 질량이고요. 도씨는 온도 변화고요. 그 다음에 줄은 열량의 단위가 돼요. 그래서 비열 구하는 공식은 열량 나누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비열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무슨 공식이 나와줍니까? 여기에서 바로 열량 구하는 공식이 나와져요. 그럼 비열 구하는 공식에서 우리는 무슨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열량 구하는 공식이 나와줍니다. 그럼 열량은요. 열량은 잃거나 얻은 에너지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는데 이 열량은 분모가 넘어가면 돼요. 분모가 넘어가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무엇이 됩니까? 온도 변화가 됩니다. 자, 한글로 이렇게 써줬는 걸 이제 기호로 할게요. 열량은 뭐라고 씁니까? 하고 보면 열량의 기호는 Q라고 씁니다. 열량 Q는 비열 C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온도 변화 삼각형처럼 쓰고 델타라고 읽어줘요. 변화량 델타 T입니다. 이렇게 되어주는 게 무슨 공식이다? 열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열량 구하는 공식. 반드시 뭐 해줘라? 암기. Q는 CM 델타 T입니다. 그래서 Q는 시멘트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BBQC 암탉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2학년 때도 외웠다시피 열량 구하는 공식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 건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킬로칼로리로 배웠고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하면 줄로 배웁니다. 줄.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이 되고 1kcal는 4.2 곱하기 10의 3줄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유산균 왜요? 나중에 드세요.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열량 구하는 공식은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하는 공식까지 비열에서 나와줍니다. 그죠? 비열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개념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연용량이라는 게 나와요. 연용량. 자, 예전에 쌤이 배울 때는 연용량은 H라고 배웠어요. 대문자 H라고 배웠는데 여러분이 배울 때는 바뀌었어요. 비열은 소문자 C로 쓰고요. 연용량은 뭐로 쓴다고요? 대문자 C로 써줍니다. 대문자 C. 얘는 소문자 C로 쓰고요. 연용량은 대문자 C로 써줍니다. 그럼 연용량의 정의는 무엇이에요? 하고 보면 어떤 물질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래서 구분만 하시면 돼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이 되는 거고요. 그냥 어떤 물질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뭐가 된다고요? 열용량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열용량은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가 무엇이 됩니까? 하고 보면 열용량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냥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I가 무엇이다? 열용량입니다 하고 나와줘요. 그래서 열용량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하면 줄 퍼 도씨가 돼요.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됐죠? 그럼 열용량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열용량은요. 비열 곱하기 무엇이 된다고요? 온도 변화가 됩니다. 온도 변화. 비열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면 됩니까? 하고 보면 온도 변화, 여기에서 나와주는 거, 여기 질량, 온도 변화는 뒤로 가야 됩니다. 비열 곱하기 질량. 자, 비열 곱하기 질량을 갖다가 뭐라고 해주시면 됩니까? 하고 보면 열용량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열용량 대문자 C는 비열 소문자 C 곱하기 질량 M입니다.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열용량을 예전처럼 H라고 쓰면 안 헷갈릴 건데 비열은 소문자 C로 쓰고 열용량은 대문자 C로 써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어요? 그럼 비열과 열용량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돼요. 요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으면 돼요? Q는 시멘트, Q는 시멘트. 됐죠? 나처럼 치킨을 좋아하면 BBQ는 씨암탉 이렇게 외우시든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그럼 비열이란요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열용량이란 그냥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냥 질량이 없고요. 자, 요렇게 되어주는 게 개념 정의입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열량계라고 해요. 열량계.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측정하는 장치를 열량계라고 하는데 이 열량계의 종류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정리해야 되는 거 아주 적어요. 그리고 정리만 하고 이제 실전에서 계산 문제를 자꾸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열량계의 종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열량계가 있어요. 말 그대로 간단해요. 우리 간이 화장실처럼. 구조가 간단하고요.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온도계 꽂혀 있고요. 적게 있고요. 그 다음 스타로이폼 통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물 부으면 끝이에요. 그게 간이 열량계예요. 스타이로폼이 스티로폼인데 스타이로폼으로 바뀌었어요. 표준 용어가.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이 간이 열량계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준 누가 있다? 통열량계가 있어요. 통열량계는 간이 열량계보다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통도 있고 그 안에 점화선도 있고 그 안에 시료통도 있고 또 온도계도 있고 해서 구조가 좀 더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을 통열량계라고 합니다. 그럼 간이 열량계의 장점은 뭐예요? 하고 보면 간이 열량계의 장점은 구조가 간단해요. 구조가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럼 단점은요. 구조가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단열이 지랄이에요. 단열의 효과가 아주 낮습니다. 단열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정밀한 실험을 측정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밀한 실험에서는 부적합이에요. 부적합. 정밀한 실험을 하기 때는 부적합한 게 간이 열량계입니다. 그러면 통열량계는 어때요? 얘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얘보다는 구조가 복잡하면서 단열의 효과가 좋습니다. 단열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정밀한 실험에 뭐 합니까? 적합해요. 정밀하게 열량을 측정할 때 적합한 게 통열량계예요. 그럼 얘보다는 훨씬 구조가 복잡합니다. 구조가 복잡하면서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적어요. 단열의 효과가 좋다는 건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적다는 거고 단열의 효과가 낮다는 건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뭐 하다는 거? 많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열의 효과가 낮아요. 그러면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뭐 하다? 많아요. 이 뜻이고 단열의 효과가 좋아요. 이 말은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이 열량계는 무엇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까? 언제? 용해가 일어날 때. 산의 용해나 수산화나트륨이 녹거나 염화칼슘이 녹거나 이런 물질들이 녹아 들어갈 때. 그래서 뭘 측정할 때? 용해를 측정하거나 또는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용해나 중화반응을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간이 열량계라면 통열량계는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열량을
측정을 할 때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열량계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연소 반응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해요. 연소 반응. 연소 반응. 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점화 장치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열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게 통열량계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이열량계와 통열량계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하면서 무엇을 하나 넣어주면 됩니까? 공식만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구조가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신에 단열의 효과가 낮아서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많고 정밀한 실험을 하는데 부적합한 간이열량계는 물에 녹는 용해나 중화 반응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해 준다면 통열량계는 간이열량계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단열의 효과가 뛰어나서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적고 정밀한 실험 작업에 적합하면서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주로 무엇을 측정하는데 연소 반응입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간이열량계에서 사용하는 공식은 무엇입니까? 간이열량계에서 발생하는 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공식 Q는 시멘트예요. CM 델타T입니다. 그래서 간이열량계에서 사용하는 공식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통열량계에서 사용하는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통열량계에서 사용하는 공식 Q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줘요. 그럼 여기에서 사용하는 Q는 바로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더하기 통열량계의 연용량이에요. 그럼 통열량계의 연용량은 대문자 C로 씁니다. 통열량계의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예요. 온도 변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합니까? 공식을 써줍니다. 요게 바로 통연용량계의 뭐예요? 열에너지 변화예요. 통연용량계의 열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래서 간이열량계도 말 그대로 공식도 간단해요. Q는 시멘트,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요것만 해주면 되고 통열량계 안에 있는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는 통열량계의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하고 같습니다. 이때 온도 변화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간이열량계와 통열량계에 대해서 정리되겠습니까? 요까지 아시면은 오늘 여기서 해야 되는 두 번째 해야 되는 핵심 내용은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됩니까? 실전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실전에서 뭐 하는 거 배우면 된다? 계산하는 거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간이열량계와 통열량계가 나와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공식을 한번 보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심플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예를 들게요. 간이열량계입니다. 간이열량계를 사용해요. 간이열량계를 사용할 때 조건이 붙어요. 뭐라고 붙는가 하면 외부로 손실되는 열에너지가 있다요, 없다요? 없다라고. 외부로 손실되는 열에너지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간이열량계에 내가 증류수를 얼마 넣었습니까? 하고 나와요. 증류수를 예를 들어서 200g을 넣었대요. 증류수 200g을 넣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넣어줬습니까? 그러면 염화칼슘 10g을 넣었대요. 10g을 넣어서 완전히 반응시킨대요. 그러면 간이열량계에 증류수만 넣었을 때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증류수만 넣어줬을 때 온도를 측정했더니 얼마였는가? 25도씨였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간이열량계에 증류수만 딱 넣어서 온도를 측정했더니 25도씨였대요. 거기에다 내가 염화칼슘 10g을 넣었어요. 염화칼슘 10g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녹여요. 완전히 녹여야지 용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완전히 녹였더니 온도가 얼마 됩니까? 염화칼슘 10g을 넣어서 완전히 녹여줬더니 계산하기 쉽게 온도가 몇 도씨가 되었습니까? 35도씨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가로에서 용액의 비열은 4.2 줄 퍼 그램 도씨예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염화칼슘이 전류수에 녹아서 발생한 열량은 얼마입니까? 그럼 보세요. 온도가 25도씨에서 35도씨로 온도가 높아졌죠. 그럼 무슨 반응이다? 온도가 높아지면 발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무슨 반응이 된다?
흡열 반응이 되는 겁니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열을 발생해서 증류수의 온도가 높아졌다. 발열 반응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용액의 열량은요. Q는 시멘트예요. 시멘트. 자, 그러면 용액의 비열은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4.2 줄 퍼 그램 도시래요. 곱하기 질량은요. 증류수 200g에 내가 염화칼슘 10g 넣어줬대요. 그럼 전체 질량은 210g이 돼요. 곱하기 온도 변화는요. 25도씨에서 35도씨가 됐대요. 그럼 온도 변화는 10도씨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묻습니다. 그럼 4.2 곱하기 210 곱하기 10도예요. 그럼 42, 210 곱하기 42가 되니까 제로가 되고요. 그냥 21 곱하기 42 바로 할게요. 2, 4, 4, 8. 그래서 얼마 됩니까? 하면 8, 8, 2. 맞죠? 8, 8, 2 하고 여기 동그라미 하나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8,820줄의 열량이 뭐합니까? 발생합니다 하고 나와주는 겁니다. 됐죠? 몇 g이 연수했을 때? 10g. 자, 그러면 10g이 연수했을 때 8,820줄의 열량이 발생한다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염화칼슘 1g이 연수했을 때는 얼마 발생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염화칼슘 1몰이 연수했을 때는 얼마 발생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10g이 연수했을 때 8,820줄이래요. 그럼 1g이 연수했을 때는요.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얼마다? 882줄 퍼 g이 돼요. 1g일 때는. 그럼 1몰일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몰은 1단원에서 배웠어요. 몰은 화학 식량에 그램 퍼 몰을 붙이면 돼요. 그럼 1몰이 연수할 때는요? 하고 물으면 1몰이 연수할 때 물으면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된다? 화학 식량을 알아야 돼요. 화학 식량. 그럼 염화칼슘의 화학 식량은 111이에요. 그럼 1몰이 연수할 때는요. 1g이 연수할 때 882줄 퍼 g에다가 화학 식량 111 곱하기 그램 퍼 몰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그램 사라지고 곱해주시면 되니까. 됐죠? 그럼 1몰의 연소일 때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된다? 화학 식량을 알아야 됩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만들어 낼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뭘 조져요, 조지기는. 자, 문제 나갑니다. 간이 열량제. 간이 열량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증류수 100g이 들어있대요. 증류수 100g이 들어있을 때 온도가 얼마입니까? 처음 온도가 20도씨였대요. 증류수 100g이 들어있을 때 처음 온도가 20도씨였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줍니다. 수산화 나트륨을 얼마 넣어줬습니까? 하고 나와요.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는데 넣어준 양이 20g 넣어줬대요. 20g 넣어서 완전히 녹인 다음에 온도를 측정했더니 25도씨가 되었대요. 25도씨. 그리고 용액의 비열은 4.2 줄 퍼 그램 도시래요. 됐죠? 요게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 무엇을 묻습니까?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입니까? 하고 물어요. 반응하는 열의 출입은 무엇입니까? 발열 반응이니 흡열 반응이니 묻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묻습니까?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 식량은 얼마입니까? 이거 1단원에서 배웠는 건데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간이 열량계의 열량은 얼마입니까? 열량은 몇 줄입니까? 하고 물어요. 열량은 몇 줄입니까? 하고 묻고요. 네 번째 수산화 나트륨 1g에 연소했을 때 열량은 얼마입니까? 1g 연소했을 때 열량은 얼마이고요. 그 다음 수산화 나트륨 1몰이 연소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요렇게 5개를 풀어낼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5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3번 쓰고 저거에만 나가서 그래도 돼요. 보세요. 자, 반응하는 열의 출입은요. 처음 온도보다 나중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발열 반응입니다. 그럼 반응물의 에너지하고 생성물의 에너지를 봤을 때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더 큰 거예요. 그 다음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 식량은요. 나트륨이 질량수가 23이에요. 산소가 16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가 1입니다.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23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화학식량은 40 나와줘야 돼요. 40 됐습니까? 23 더하기 16 더하기 1이라서요. 그 다음 열량은요 하고 물었으니까 간이 열량계니까 이 공식 써야 돼요. 시멘트. 자, 그래서 열량 구하는 공식은 시멘트입니다. 아니요,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하러 갑니다. 비열이 4.1이에요. 질량이요. 100g에 20g 들어갔으니까 총 120g이래요. 온도 변화는 5도씨 변했대요. 맞죠? 자,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42 곱하기 12 먼저 해서요. 여기 하면 2, 2, 4, 2, 4, 8, 2, 1, 2, 4, 1, 3. 그래서 5, 0, 4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5 곱해주면 되죠. 5, 4, 20, 5, 5, 25. 그래서 2520줄입니다. 이렇게 나와져요.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1g이 연수할 때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어. 자, 그럼 보세요. 20g이 연수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20g이 연수해서. 20g이 연수해서 2520줄이 나왔다면 1g이 연수할 때는요 하고 물으면 2520 나누기 뭐 해주면 돼요? 20 해주시면 돼요. 20. 그럼 여기 1 들어가면 20이고요. 52가 되죠? 그럼 2 들어가면 40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120이니까 뭐 들어가면 돼요? 3 들어가면 되죠. 아니지, 6 들어가면 되죠. 산수를 못한다. 그쵸? 그래서 1g이 연수할 때는 얼마라고요? 126줄 per g이야. 1g일 때 126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몰이 연수할 때는 몰 때문에 화학식량이 필요해서 화학식량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몰이 연수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화학식량이 필요해요. 그럼 갑니다. 126줄 per g 곱하기 몰 질량은 얼마라고요? 40g per 몰입니다. 그럼 그람 사라지니까 126에다가 40 곱해주시면 돼요. 6, 4, 24, 4, 2, 8, 4, 1, 4. 그럼 얼마 나옵니까? 6040. 맞아요? 6040 줄 퍼 몰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산수 맞아? 종식아 맞아? 6000이야? 5000이야? 산수가 틀렸어? 미안해. 428 5000이네. 맞죠? 그쵸? 5040줄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할 때도 요런 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요거 구하는 것까지 나와요. 열량 구하는 거. 열량 구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간이 열량계에서. 그죠? 자, 그럼 간이 열량계에서 구하는 문제 책으로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288쪽으로 가셔서 핵심 체크하고 5번, 6번 있는데요. 핵심 체크하고 5번, 6번 같이 먼저 풀어볼게요. 핵심 체크 해보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예. 머리통이 깨져야 돼요. 예. 자, 그럼 일반적으로 나오는 핵심 체크 보십시오. 핵심 체크 보시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발열 반응. 그럼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는 뭐해진다? 높아진다. 자, 그 다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 해주고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발열 반응을 이용한 게 조리용 발열팩.
여러분 군대 갔을 때 군 비상용 식량, 그 다음 휴대용 손난로, 철가루가 산화하면서 되는 화폐, 그 다음 제설제,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눈이 녹아서 물로 사라지는 거. 자, 그 다음 흡열 반응을 이용한 건 질산 암모늄이 용해되는 냉각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열량계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 열량계에서 구조가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단열이 잘 되지 않아서 열 손실이 커서 정밀한 실험에 부적합한 것은 간이 열량계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단열이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열 손실이 거의 없고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아이가 통열량계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간이 열량계의 열량은 Q는 C멘트니까 용액의 비열 곱하기 용액의 질량 곱하기 용액의 온도 변화입니다. 그럼 비열이라고 적어주세요. 비열의 정의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럼 통열량계는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더하기 통열량계의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예요. 통열량계의 연용량. 통열량계의 연용량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럼 5번 한번 봐주세요. 5번 열량계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저 다 풀었어요. OXX요. 자, 그럼 열량계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다. 오, 잘했습니다. 통열량계는 열 손실이 적다라고 해야 돼요. 거의 없다, 적다. 많다 했으니까 X. 간이 열량계는 열 손실이 거의 없다. 간이 열량계는 열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2번은 간이 열량계로 바꿔주시고요. 3번은 통열량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OXX. 준혁이하고 휘성이하고 열심히 하는데 휘성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준혁아 분발 좀 해줘요. 자, 그럼 준혁아 6번 그림 봐봐. 온도계, 적게, 스타이로폼, 컵, 물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간단한 구조예요. 그럼 이름이 뭐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점화선도 있고요. 적게도 있고요. 강철통도 있고요. 시료 접시도 있고요. 단열 용기도 있고 온도계도 있어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통열량계가 되어주겠죠. 자, 그럼 289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계산하는 문제. 자, 그럼 자료 해석 2에 있는 아이 한번 볼게요. 간이 열량계를 이용해서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을 구해주세요. 이때 용액의 비열. 용액의 비열은 4.2줄/g:이래요. 용액의 비열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간이 열량계에다가 물을 얼마 넣었는가요? 물 96g을 넣었대요. 물 96g을 넣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얼마였는가 하면 20도씨였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산화나트륨 4g을 넣고 완전히 녹인 다음에 온도를 측정했더니 몇 도가 되었습니까? 30도씨가 되었대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무엇을 묻습니까? 물에 수산화나트륨이 녹아 들어갔을 때 열의 출입은요, 온도가 높아졌네요. 그럼 무슨 반응이라고요? 발열 반응이 됩니다.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이니까 열을 뭐 하겠어요? 방출합니다. 그리고 열을 방출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뭐 해지겠습니까? 높아집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1번의 답, 열의 출입은요, 열 방출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2번에 이때 출입한 열량은요, 그럼 간이 열용량계는 Q는 시멘트. 자, 그럼 비열이 얼마입니까? 비열이 4.2줄/g:이래요. 그리고 질량은요, 물 96g에 수산화나트륨 4g 넣었어요. 그럼 전체 질량은요, 100g이에요. 100g. 곱하기 온도 변화는요, 20도씨에서 30도씨로 10도씨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도씨 사라지고요. 그람 사라집니다.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4200줄이 나와줍니다. 4200줄. 자, 얘는 몇 g이 연소했을 때 4200줄이라고요? 수산화나트륨 4g. 4g이 연소했을 때 4200줄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산화나트륨 1g이 연소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4g이 연소했을 때 4200줄이니까 1g은요 4200줄을 뭐로 나누어주면 돼요? 4g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럼 4g으로 나누어주면 4, 1은 4, 4, 5, 20에서 1050줄 1g일 때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얘 수산화트륨 만약에 1몰일 때 물어요. 수산화트륨 1몰이 연소할 때는 얼마입니까? 그럼 몰이 연소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된다? 화학 식량을 알아야 된다 했죠? 몰의 연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화학 식량입니다. 화학 식량은 얘의 무엇이에요? 원자량을 더해주면 되죠? 질량수 23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화학 식량은 40입니다. 따라서 1050 줄 퍼 그램 곱하기 40g 퍼 몰 해주시면 1몰이 연소할 때 나오는 아이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와주는 아이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3번 문제 갈게요. 3번 문제 1번 나옵니다. 수산화나트륨의 용해는 흡열 반응이 아니고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에요. 그럼 X. 두 번째,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용해될 때 발열 반응이니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맞고요. 세 번째, 수산화나트륨 1g이 물에 용해되면 1050줄이다.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수산화나트륨 1몰이 물에 용해될 때는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려면 화학식량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화학식량. 그 다음 5번. 나에서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으면 T2까지 온도가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겠죠. T2보다 온도가 낮게 측정돼야 돼요. X. 됐죠? 자, 그러면 중화 반응에서의 얘가 나와줍니다. 중화 반응에서의 얘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와줍니까? 이렇게 나와요. 1몰에 염산 100ml와 1몰에 수산화트륨 100ml를 섞어요. 그럼 산과 염기를 섞어줍니다. 산과 염기를 섞어줄 때 섞기 전 온도하고 섞은 후 온도가 주어져야 되겠죠. 자, 산과 염기를 섞기 전의 온도가 얼마였고 섞은 후의 온도가 얼마였습니까? 섞기 전의 온도가 무엇입니까? 처음 온도가 10도씨였다고 할게요. 10도씨였고 얘들을 섞습니다. 섞은 후의 온도가 10도가 되었습니까? 계산하기 쉽게 20도씨라고 둘게요. 그러면서 조건이 붙어집니다. 보세요. 단 이거의 밀도. 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에 무엇을 묻습니까? 그러면 용액의 밀도는 1g per ml이고 용액의 비열은 4.2 줄 per gram 도씨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면서 무엇을 묻습니까? 두 개를 섞었을 때 열량은 얼마입니까? Q는 C맨2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면 이것만 해석하면 돼요. 용액의 밀도가 1g일 때 뭐예요? 1g per ml입니다. 그럼 이 말이 이 뜻이에요. 1ml는 1g이다. 그럼 100ml는 몇 g이라고요? 100g. 100ml는 몇 g이라고요? 100g. 이 뜻인 거예요. 숨은 뜻이. 됐죠? 자, 그러면 둘을 섞기 전에 온도는 10도씨였는데 둘을 섞은 후에는 20도씨가 됐대요. 그럼 중화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이 된 거예요. 발열 반응. 그럼 열량은요. 비열 4.2 줄 per gram 도씨 곱하기 얼마? 100을 섞었으니까 200g이 돼요. 200g 곱하기 온도 변화는 10도씨에서 20도씨로 갔으니까 몇 도씨 변했다? 10도씨 변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서 84 빵빵 줄입니다. 하고 나와주면 돼요. 8400줄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도 발열 반응이 발생합니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하면 간이 연료량계에서 땅콩 같은 거나 과자 같은 걸 연소시켜서 나와요. 그럼 과자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줍니다. 그거는 들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둥근 플라스크에 물을 이렇게 넣어요. 자, 내가 여기에다가 물 얼마를 넣었다? 100g을 넣어요. 100g을 넣고 여기에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요. 그럼 물 100g을 넣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온도, 처음 온도를 측정해요. 20도씨였대요. 20도씨. 그럼 내가 여기 증발 접시에다가 누구를 넣습니까? 과자를 가져다 넣어요.
과자 10g을 넣어줘요. 과자 10g을 넣고 여기다 불 붙여요. 그럼 이렇게 불이 타면서 얘를 온도를 높이겠죠. 그래서 과자가 타면서 물의 온도를 높여줬어요. 플라스크 안에 물의 온도. 그래서 과자가 다 타고 난 다음에 플라스크의 온도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하고 봤더니요. 얘의 온도가 40도씨가 됐대요. 40도씨. 그리고 처음에 과자 10g이었는데 과자가 다 타고 난 다음에 과자가 남은 제 질량을 측정했더니 5g이래요. 5g. 그러면서 이 용액, 물. 용액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하고 보면 4.2줄/g/도씨입니다. 이렇게 나와죠. 자, 둥근 플라스크에 물 100g을 넣고요. 온도를 측정했더니 20도씨였대요. 그 다음 내가 증발 접시에다 과자 10g을 넣었어요. 그 다음 과자에다 불 붙였어요. 불 붙이면 과자에서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타면서. 그럼 이 과자가 타면서 물 100g의 온도를 얼마 올려줬다? 40도씨까지 올려줬대. 그러고 나서 얘가 꺼졌는데 보니까 제가 얼마 남았더라? 과자가 타고 5g이 남았습니다. 이 말인 거야. 자, 이때 물이 받은 열량은 얼마입니까? Q는 CM 델타 T예요. 그럼 용액의 비율 4.2줄/g/도씨 곱하기 물의 질량 얼마라고요? 100g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 얼마라고요? 20도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면 84빵빵 줄이 돼요. 8,400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과자가 몇 그램 연수해서요? 5g. 그럼 과자가 1g 연수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과자 1g 연수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하고 보면 84빵빵 줄을 갖다가 뭐로 나눠주면 5g. 줄어든 양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얘로 나눠주면 5일은 5. 그 다음에 얼마냐? 5 하면은 34 남죠? 5, 6에 30. 5, 8, 40. 5일은 5. 5, 6에 30. 맞죠? 5, 8, 40. 1680줄/g이 되죠. 맞죠? 그럼 이게 실험값입니다. 그럼 이론값이 항상 주어져요. 그럼 이론값보다 실험값이 항상 뭐 하더라? 작게 나옵니다. 자, 이론값보다 실험값이 작게 나오는 이유는요. 간이 열량계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플라스크를 데우는데도 열이 사용되지만 또 외부로도 열이 뭐 했기 때문에 손실되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 5g은 타서 열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죽었어. 그래서 관하고 나하고 무게를 쟀어. 그러고 나서 화장터에 들어가서 한 줌에 제로 나왔어. 반까지 갔어요? 관까지 같이 들어가요. 왜 그래요? 뼈가 꺾이지 않아요? 다 녹아서 재가 나와요. 뼈가 안 타고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걸 분쇄기에 넣어서 빻아요. 빻아서 이렇게 재료 만들어갖고 종이에 싸서 항아리에 넣어줘요. 분쇄예요. 그 분쇄할 때 가족들이 제일 많이 오열하잖아요. 그거 뼈가 이렇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뼈가 이제 이렇게 화장터에 들어갈 때는 관하고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대로 다 들어가서 제가 나오는데 그 뼈, 굵은 뼈 있죠. 우리 대퇴부 뼈라든지 이런 굵은 뼈는 안 타요. 안 타고 남으면 걔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가족들이 왔을 때 유골 이렇게 다 보여줘요. 마지막, 그거 보여줘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유골을 갖다가 가루로 다 빻아서 항아리에다 넣어줘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질량이 감소한 게 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요거 숙제에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로 좀 넘겨주세요. 290쪽. 자, 290쪽에 있는 중요 문제만 풀고 넘어갑니다. 중요 문제 1, 2, 4번 봐주십시오. 290쪽에 1, 2, 4번. 그럼 확인 들어갈게요. 1번.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에 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발열 반응은 열에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맞고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고요. 중화 반응과 산과 금속의 반응은 발열 반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에 틀린 것은 4번이고 발열 반응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갈게요. 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네요. 그럼 적어주세요. 흡열 반응이라고. 자, 그럼 흡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열을 흡수한다. 맞고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맞고요. 철이 녹쓰는 것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그림과 같이 얇은 나무판 가운데 물을 떨어뜨린 다음 비커에 수산화바륨 8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을 넣고 잘 저었더니 비커와 나무판 사이에 물이 얼어 나무판이 비커와 함께 들어 올려졌다. 무슨 반응? 흡열 반응. 그래서 손 대면 어때요? 손대면 차갑죠? 안 얼어요? 안 얼어요. 네, 함께. 자, 그럼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라고 해야 되고요.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 해야 됩니다. 흡열 반응이니까. 질산암모늄의 용해와 같은 열의 출입 방향이죠. 질산암모늄이 냉각팩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간이 열량계 계산 문제로 가셔서요. 292쪽에 12번과 14번이 나와줍니다. 그럼 12번과 14번 문제에서 12번은 금방 하니까 같이 볼게요. 그림은 과자를 연소시킬 때 방출하는 열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장치입니다. 과자 1g이 연소할 때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애는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연소한 과자의 질량 필요하지만 물의 분자량 따위는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14번 한번 계산해 보세요. 14번 계산하는 거 한번 보고 오늘 수업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량계에 물 100g을 넣고 물의 온도 T1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 열량계에 고체 X 1g을 넣고 완전히 녹인 다음에 용액의 온도 T2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Y 1g을 넣고 해요. 그럼 X를 먼저 보세요. 20도씨에서 16도씨로 갔대요. X는. 그럼 X는 적어줍니다.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 다음 Y는 보세요. 20에서 23도씨로 갔으니까 뭐가 돼요?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체 X는 흡열 반응으로 고쳐주시고요. 고체 Y는 발열 반응으로 고쳐주시고요. 고체 X와 Y가 각 1g이 물에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은요. 온도 변화를 봐요. 자, X는 몇 도 변했어요? 20도씨에서 16이니까 마이너스 4도씨 변했고요. Y는요, 20에서 23도니까 3도씨 변했어요. 그러면 Q는 CM 델타 T인데 여기에서 B열 똑같아요. 4.25. 질량 똑같습니다. 101g으로. 그럼 온도 변화가 4도씨 변했는 I하고 4.2 곱하기 질량 101 곱하기 온도 변화가 3 변했는 I요. 누가 더 커요? X가 더 크죠. 그래서 X가 Y보다 큽니다. 되어 있는 누가 맞다? 디귿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오늘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요. Q는 CM 델타 T 공식에 넣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머지 문제는 집에 가셔서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화학 1 4개월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